자, 안녕하십니까. 바뀌는 입시 기회가 보인다. 2025학년도 서연고 서성한 전형 계획안 분석. 드디어 오늘은 서연고 서성한 중에 마지막 시간 한양대학교 편 되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양대학교 수시에서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작년까지 학종 일반으로 뽑았었던 전형이 그게 폐지가 되면서 약간 이름이 바뀐 느낌이긴 합니다만 서류형으로 재편이 됐고요. 여기서 서류형이 하나 바뀌면서 추천형 그리고 면접형 두 전형이 생긴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학종을 옛날에 작년까지 정확히는 올해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24학년도에서는 학종을 딱 한 전형으로만 뽑았었던 것을 25학년도부터는 추천형이 생겼고요. 서류형은 24학년도까지 뽑았던 일반 전형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형이 하나가 생긴 형태로 그렇게 재편이 됐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한양대학교는 학생부를 100으로 뽑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하나만 가지고 뽑았다는 얘기인데 최저도 없었고 면접도 없었고 자기소개서가 있을 시절에도 여기만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만 가지고 교과랑 학종에서 선발을 하던 것을 드디어 최저도 생기고 면접도 생기고 다 생겼습니다. 생길 수 있는 건 다 생기는 요렇게 변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먼저 추천형 먼저 한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고3 재적 인원의 11%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200에서 250명 정도 된다고 쳤을 때 대략적으로 한 학교에서 27명에서 28명 정도를 추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추천 인원은 지속적으로 다른 학교 편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00% 다 꽉꽉 채워서 추천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독특한 게 교과 100으로 뽑는 게 아니라 교과 90을 뽑으면서 교과 정성평가가 10%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형에서 최저가 3합 7 정도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대신에 이제 탐구는 딱 하나만 보고요. 수학하고 탐구에서 지정 과목이 있지는 않으나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문하고 자연으로 알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천형 같은 경우에 24학년도까지 뽑던 지역균형 교과 전형하고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종 세 가지 전형으로 이제 분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맨 아래 제가 적어 두었긴 한데 면접형을 거꾸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류형하고 면접형은 늘 그래왔듯 한양대가 그래왔듯 최저가 없는 형태인데 면접이 생겼죠.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뒤에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면접형 같은 경우에 모든 학과를 다 뽑는 게 아니라 딱 5개 학과만 면접형으로 뽑습니다.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그다음 국영수 교육학. 그러니까 사범계열의 5개 학과만 면접형으로 선발을 하고 또 이 5개 학과는 면접형으로만 뽑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균관대 탐구형에서 면접으로 뽑는 학과들, 사범계열 몇 개의 학과하고 의예과 있었죠. 그런 느낌으로 한양대도 면접으로 사범만 뽑는구나. 그래서 교직 인적성 면접을 보고 뽑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학종인대 추천형이 있죠. 자, 서연고 서성한 중에서 추천으로 학종을 뽑는 유일한 학교의 학과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것도 추천 인원은 추천형 교과와 똑같이 11% 동일합니다. 이제 퍼센트로 비율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에 비율이었다가 몇 명 이렇게 뽑아라 정량적으로 이제 정수로 바뀐 거 하고는 달리 한양대는 이제 비율제를 아직까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이제 학종 추천형 같은 경우 그리고 서류형 같은 경우에 이제 평가 선발 방식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 이 부분은 작년이나 24학년도나 25학년도나 동일한 형태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 대신에 이제 추천받는 전형은 둘 다 최저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더 독특한 거는 뒤에 나옵니다만 잠깐 볼게요.
교과로 추천을 하나 받으면서 학종으로 추천을 받는 이 추천 한양대가 드디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서 하나씩 지원이 가능하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또는 이제 교과에서만 추천을 받고 학종에서는 이제 서류형을 쓴다든지 이렇게 조합도 가능하겠죠. 대신에 학종에서는 추천 서류 면접 중에서 딱 하나만 쓸 수가 있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추천 학종이 생겼고 그 최저는 추천 교과하고 거의 똑같은데 딱 하나 의예과에 한해서만 최저가 3개 앞 4다. 이렇게 더 높은 최저가 설정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종 서류형 같은 경우엔 24학년도까지 뽑던 학종 일반 전형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학생부 종합평가를 이제 한양대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전형 계획안에 일단 적혀 있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이수 및 종합 성취도 하고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평가 이제 하는 것들 하고 대동사이 하구나. 물론 이제 한양대만의 무언가가 더 있겠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양대학교 모집 요강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학종 일반적으로 뽑는 형태로 뽑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천을 받는 교과하고 학종은 두 전형 모두 최저가 있구나. 근데 학종에도 면접이 드디어 뽑는 전에 생겼구나. 근데 그 면접 보고 뽑는 데가 사범 계열 5개 학과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면접형 설명드렸는데 추천형 같은 경우에 자, 인문하고 자연에서 요 계열 학과들은 추천형으로도 뽑고 서류형으로도 뽑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학종 전형은 3가지인데 서류형이 가장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추천형이 이만큼 뽑고 면접형은 요만큼 5개 학교만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추천형은 모든 학과를 다 뽑는 게 아니라 여기 적어놓은 한양대에서 인기 있는 의예, 경영, 파이낸스 경영, 융합전자, 융전이라고도 줄여서 말하죠. 이런 거 소프트웨어, 이런 학과들이 추천형으로도 뽑는구나. 그래서 추천형 그리고 서류형 2가지 전형으로 이제 나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학종 추천형하고 학종 서류형 2개를 중복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학과들은 쓰고 싶어도 학종 2개를 다 쓸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논술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논술은 항상 최저도 없고 수능 이후이고 해서 경쟁률이 항상 가장 높은 학교, 그리고 전형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양대 논술 올해 이제 큰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만, 제일 큰 변화가 굳이 있다면 이제 인원 감소 폭이 조금 커요. 인원 감소가 좀 크기 때문에 24학년도 대비해서 25학년도 넘어갈 때 약 62명 정도의 인원이 대폭 감소를 하는구나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또 하나는 이제 변동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특수한 이제 한양대 논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논술하고 학생부 종합평가 10%가 반영이 되는데, 그럼 여기 종합평가가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출봉을 참고해서 학교생활 성실도를 보겠다. 즉 미인정 결석, 미인정 지각 이런 거 있는 친구들은 이제 출결 관리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한양대 이제 논술을 쓸 정도의 그래도 어느 정도 우승한 학생들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출결 봉사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짐작은 되나, 또 이제 논술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나 학종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미인정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제 요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고2 학생들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정시 2025학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인원의 경우에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 대신에 반영 비율에서 조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국수, 영탐 비율 쭉쭉쭉쭉 돼 있는데, 자, 한국사하고 영어 절대평가로 보는 한국사하고 영어는 변하는 게 없고요. 그 대신에
보시다시피 국어 같은 경우가 다 전부 다 늘었죠. 전부 다 늘었고요. 수학의 경우엔 줄기도 하고 늘기도 했는데 탐구는 다 줄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보면은 인문의 경우에는 국어가 오르고 그만큼 탐구가 조금 줄어든 모양새고요. 상경의 경우에는 국어가 오른 건 역시 똑같은데 이제 수학을 조금 줄여놓은 모양새였습니다. 작년까지 40% 정도 된 거를 이제 35% 정도, 5% 감소한 모양새 보이고 있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엔 국어하고 수학 둘 다 올리고 탐구의 비율을 조금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통점은 인문이든 자연이든 상경이든 뭐든 간에 국어는 반영 비율이 전부 다 올라서 국어의 중요성이 다 같이 올랐구나 이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탐구의 중요성이 10%나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였다. 그래서 탐구 10% 줄인 대신에 국어, 수학의 비중이 자연계의 경우에 많이 올라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모집 단위는 옆에 이제 괄호 안에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정지하면 멈춘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시에서 비율 많이 바뀌었구나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 탐구의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지정 과목을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수학의 경우에 기하든 미적이든 확통이든 하나만 고르면 되고 탐구의 경우에 사회 탐구든 과학 탐구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단 여기서 탐구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변환 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환 표준 점수는 당해년도 그 해의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점수이니만큼 요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아무래도 인문 또는 자연 계열에 맞춰서 과탐, 사탐에 아무래도 가산점을 조금 부여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이제 상위권 학교들은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 탐구를 고른 다음에 무조건 공대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정시해서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인문계열 학생들은 사탐,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탐에 조금 더 가산점이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모집 요강이 나오면 그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어하고 한국사 한번 이제 등급별 배점 보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1000점 만점에 10%니까 100점 만점으로 들어가요. 100점 만점으로 들어가는데 인문, 상경하고 자연하고 좀 다릅니다. 인문, 상경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2등급을 내가 맞았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점 감점이 됩니다. 자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점 감점이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아무래도 2등급을 만약에 맞았을 경우에, 물론 1등급이면 가장 좋겠지만 2등급이었을 때의 감점 폭이 자연계열이 조금 더 적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도 인문, 상경하고 자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거의 물론 0.1, 0.2점 감점이면 큰 점수 차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4등급 이상만 나오면 되고요. 인문, 상경 같은 경우에 3등급 이상만 나오면은 감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시에서 어차피 한양대 이상 정도를 쓸 학생들 같은 경우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일 건데, 그 정도 학생들이면 당연히 한국사는 대부분이 1, 2등급 안쪽일 거기 때문에 거의 사실 요거의 경우에는 그냥 요렇구나 참고만 하시되 그냥 2등급, 3등급 이상이면 다 감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한양대학교 25학년도 수시하고 정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모집 요강을 더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한양대학교 24에서 25 넘어갈 때 변경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2이고 내년에 고3, 이제 2024년 그 25학년도에 이제 고3 학생들이 되는 친구들은 올해 고3들이 지원한 수시와 정시 입결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수시 같은 경우에 꼭 살펴보시고 그 전년도하고 변화를 꼭 주목하신 다음에 원서를 쓰셔야 큰 불이익 없이 성공적으로 한양대 입시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마치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